네. 이것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 위원장님 삼선이시죠?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이니까. 아니. 야 나는 정말 삼선이시죠? 뭐 짜장면도 아니고 삼선하시는 동안 경험 없으셨어요? 이런 적 있었나요?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 내 속으로 혼자 그 생각을 했어. 상상.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교문위라 그랬잖아요. 이제 교육하고 문화. 근데 이제 문화체육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적폐청산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문위의 의원들이, 자한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첫날부터 계속 이거 해체해라. 나경원 의원도 이건 법에 근거 없다, 불법이다, 뭐 그런 주장도 했고요. 국감장에서.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것 자체가. 그 대목에서 난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승엽 의원이 3선이세요. 예. 네. 근데 정읍인가요? 어디죠? 네, 정읍. 예. 나경원 의원이 4선이잖아요. 예, 예, 네. 예. 근데 뭐 혹자 얘기로는 3.5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그래 3.5선 재보선으로 맞죠. 한번 됐으니까요. 동작 동작에서. 그만 거기서 네.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승엽 의원이 계속 네. 이것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 위원장님 3선이시죠?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이니까. 아니. 야 나는 정말 3선이시죠? 뭐 짜장면도 아니고 삼선하시는 동안 경험 없으셨어요? 이런 적 있었나요?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 내 속으로 혼자 그 생각을 했어. 상상만 심하네. 해도 욕이 나오네요. 예. 그 말이 참 심하네. 심한 네. 거죠. 욕은 하고 저 빼겠습니다. 편집에서는. 삼선이시죠? 딱 그 톤이었어요. 청취자분들 다 같이 그럴 때는 욕하시죠.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러세요. 닥치세요? 아니, 몇 살이죠? 해야 됩니까? 초선입니다. 3.5선이시죠?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해본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초장에 작년에 그 조인선 그 이제 청문회 할 때 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예. 국감 할 때였나? 그때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신나게 우리끼리 국감을 해서 거기서 그 최순실 게이트를 작년에.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그때 바로 이제 그 사퇴하세요 닥치세요가 나왔던 때예요. 아. 그때 이후로 이제 제 상대였던 그 의원님은 저하고 눈을 맞추질 않아요. 인사를 하다가도 제 옆자리까지 왔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저는 기세에 눌리는구나. 뭐 제가 그 사람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눌리는 거죠. 그런데 아,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은 또 그러셨잖아요. 그 적폐청산 이 수사팀을 증언하겠다고. 네. 자연스럽게 아. 저희 국감 좀. 관련해가지고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좀 한번 자연스럽게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예, 뭐 교문위에서 좀 넘어가서 좀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적폐청산, 뭐 MB 정부 수사 이런 것도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MB에 대해서 범죄 사실 확인되면 뭐 수사 가능하다. 뭐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유도한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는 훌륭한 거죠. 노회찬 의원이 질의를 했죠. 그 노회찬 의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질문, 저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 예, 정답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혐의 못합니다. 사항이라도 그건 말이 수사 안 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게 있잖아. 붕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포털 기사에도 많이 오르고 네. 또 오늘도 저희도 한번 또 언급을 저런 하고요. 질문은 잘하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네. 현문현답, 현문연답, 현문정답. 현문정답. 예, 현문정답. 뭐 사자성어. 현답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죠. 그냥 아, 상위 네 원칙을 자짜리로 나타내는 만드시는 무슨 네. 뭐 본능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까 자불안석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리분 될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큽니다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본능 아, 질주입니까? 질주입니다. 예. 분노의 질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큰 이슈였죠. 자유한국당이 뭐 일종의 반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바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정치적인 물론 뭐 포석이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 한번 해주시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공세지만 어쨌든 고발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고발한 부분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도 누군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한 거죠. 네. 그것도 MB 수사를 혐의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원론적인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남 배우님 네. 강원랜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강원랜드 관련해서도 이번에 인사청탁 그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뭐 예, 저번부터 이제 나왔던 드러난 얘기인데 정도가 아니지 뭐 그냥. 어마어마하던데. 강원랜드 저는 가봤습니다. 예전 예. 4분의 1 그랬는데 이제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정감사를 가봤습니다. 합격자가 거의 다입니까? 전원입니까? 전원은 아니겠죠? 예. 상당수가 청탁을 받아서 청탁 명단에 들어있다. 네. 물론 청탁 때문에 붙었는지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참 기가 찰오르십니다. 통영에 호텔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네. 그것도 뭐 비리가 많다라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래 그 자기들이 MOU를 맺을 때 네. 통영 사람들을 쓰겠다. 아, 지역 인재 이래놓고서는 등록. 시의원 아들, 시의원 마누라. 통영 사람이 하네. 아유, 나 정말. 통영 사람은 많네요. 그래도. 아유, 진짜. 아이고 참. 그리고 또 국회의원 이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강원랜드 나오고 관련해서. 있죠. 그 네. 성동. 있지. 네. 성동. 격성. 권성동, 권성동 예.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5명인가요? 많죠. 7명이 또 이제 네.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좀 많죠. 이제 좀 잠 못 자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요. 그 이름 나와도 그 사람들 눈 깜짝도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아니 이게 얘기 나온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저분은 스트레스 받을라나? 이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누가 파워가 더 센가, 네. 몇 명을 합격시켰는가, 아, 오히려 이 경쟁을 할 그래요? 정도로 예. 부끄러움이면 한두 명이라 네. 다 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명, 20명, 누가 많이 했나 경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는 딴 그런 배우님, 분위기예요. 딴 배우님은 수다맨 그 게시판에 네. 뭐 팟빵 게시판에 악플이 올라온다. 예, 남배우 남태우 뭐하냐 뭐 이런 예. 거 안 예. 웃긴다. 예, 아재 개그 그만해라. 예. 이런 거 올라오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글은 많이 받죠. 그냥 뭐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문자구나. 안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군요. 네. 그거 다 안 받기 시작하면 병원에서 그래요? 못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받으려고 노력을 네. 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부에서만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 더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적들 때문에 아주 근데 미칠 중이기 그게 때문에. 네.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컨셉 치고도 좀 심하게 그러던데. 그 내면의 졸렬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졸렬한 같긴 마음. 합니다. 스포츠 제가 같아 보기엔. 스포츠. 약간 이제 그 수다맨들 내부의 어떤 그 국민 스포츠. 그럼 어때? 뭐 돈 예. 많이 주는데. 그렇게 볼 문제도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그 이름 한번 지을 때 그런 금액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름은 기분이 썩 좋지는 몇달 않습니다. 1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이름은.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원랜드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뭘로요? 청탁랜드로 바꿔가지고 청탁랜드. 이 청탁하신 분들이 부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출자를 해. 다 모여가지고 망하든 말든. 예. 그래놓고 자기들이 청탁한 사람 다 집어넣어. 네. 그걸 자유롭게 자기들이 운영하면 돼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잘 돼요? 강원랜드 문제된 거지. 잘 돼, 강원랜드. 잘 되죠. 잘 되죠. 다 관심을 여기 잘 갖고. 돼요. 정말. 그 도박을- 도박하는 도박이라는 사람들이 게 가 재밌잖아요. 있는 거 아니야? 도박이죠. 잘 돼요. 여기는. 아주 잘 되죠. 국내인도 가는 거죠. 내국인이 예.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하나. 솔직히 말해 놀고 먹기로 직장인들로 치면 원투할 정도로 뭐 마사회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 굉장히 강원랜드도 좋아하시네요. 엄청나게 돈이 좋은 거죠. 많아야지 그거 네. 엄청난 사행성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돈이 국가가 대놓고 하는 도박이니까 거죠. 도박이 사행이죠. 대놓고 예, 네. 이게 영종도, 송도에, 인천 송도에, 제2, 그 국내 내국인 들어가는 카지노를 만들자, 허락해주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뭐 꿈쩍도 안 됩니다. 그거 막 그쪽에 페인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뭐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숙박까지 하는 그런 분도 많이 원래 있죠. 그 살아서 나오면 다행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카지노 설치하자. 이게 십수년 전부터 예. 나왔던 얘기예요. 예. 처음에는 내국인들 출입 금지, 외국인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손님들을 빨아들이자. 네. 근데 결국 내국인 허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 선상 카지노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 해서 돈 벌어서 떼돈 사람들도 있어요. 도박을 해서요? 어. 없겠죠. 뭐가 이게 있겠어요. 없잖아. 네.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중독이죠, 뭐.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원랜드 그런 거죠. 같은 경우도 국가가 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합법적으로 참 할수 있는 이거는 거죠.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설령 경륜, 경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죠. 경마, 청도 소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소싸움도 로또 이런 거 두 있잖아요. 번째 스포츠 중이네. 토토 이런 그래요? 것도 국가에 다 허가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등 터지는 사람도 국민들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고 당연히 정부에서 만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투명하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주식 해가지고 또 망하는 사람도 많고. 난 요번에 그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장관들한테 네. 국감의 적폐청산 논란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당당히 임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아, 그거 참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게 전부 네. 적폐청산이 이제 그 정치 네. 보복이다라는 얘기. 그걸로 지금 들고 나오고 네. 전체가 같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위 오늘 있었는데 복지위는 완전 릴리한 그 생리대 이번에 국감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난 또 이제 뭐 사람들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제가 뭐 저는 마케팅으로 장안에서 시장 안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그 릴리안 이름을 걸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의도가 이상했죠. 있다. 저는 너무 이상했죠. 왜냐하면 릴리안이 깨끗한 나라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딸이 이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깨끗한 나라가 예전에 대한펄프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딸이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 브랜드를 밀고 나와갖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1% 정도 셰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벼랑간 강원도에 있는 교수 한 분이 밑도 끝도 없이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 발암물질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오늘 보니까 국감에서는 자기는 릴리안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했는데 그 발표 결과가 릴리안이 제일 많다 하면서 릴리안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런데 이 깨끗한 나라에서 검찰에다 기소를 했어요. 그 강원도에 있는 교수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 죄송합니다. 기억 시옷.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여성 단체가 있어요. 근데 릴리안 이름 자기도 오늘 증인 나왔는데 자기도 얘기 안 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고소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여성 단체 안에 유한 킴벌리의 임원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뭐 공청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그 릴리안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이 그 유한 킴벌리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깨끗한 나라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돈 200억 날리고. 근데 이미 무해하다고 모두가 다 무해하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저기 결과가. 예. 이게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네. P&G나 일본의 최고의 그 회사 다 유한 킴벌리까지 다 있는데 이게 유해하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이게 말하자면 우지파동 같은 거예요. 예. 이미 피해는 다 받고. 그렇지. 옛날에 우지파동 이번에 또 그 메디안 치약. 치약 속에 뭐 예, 있다. 무슨 뭐 발암물질 아니면 말고 나중에 하나 브랜드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메디안은. 그런 그래요?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회사가 이제 이게 몰리는 거죠. 오늘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국감은 완전히 생리대 국감으로. 네, 국감 관련해가지고 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참 끊기가 쉽지 않네요. 네. 매일매일 나오는 계속 거 보면 나오죠. 어떠세요? 정 의원님은 본인이 한 상임위를 하면 다른 상임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뉴스 봤나? 항상 보죠. 항상 뭐. 네. 정 의원님이야 뭐 전체를 다 이제 아니 아우시니까. 옛날에 안행이 할 때. 그럼 다른 거 다 보죠 그러면. 다 보셨죠. 한국 사회 전체를 보고. 안 근데 보면 보면 되게 재밌어. 이게 예. 건물 안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뜨거운데 딴 데서 무슨 일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뉴스를 이제 보는 거죠, 같이. 아니, 아쉬움을- 조의원님이야 원래 뭐 당권, 대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다 쳐다봅니다. 아니,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은 또 네. 진정성이 또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배추 안 네. 보기까지 네.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 위원장님 삼선이시죠?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이니까 아니 야 나는 정말 삼선이시죠? 뭐 짜장면도 아니고 뭐 삼선하시는 삼선을. 동안 경험 없으셨어요? 이런 적 있었나요?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 내 속으로 혼자 그 생각을 했어. 상상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교문위라 그랬잖아요. 이제 교육하고 문화.
근데 이제 문화체육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적폐청산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문위의 의원들이, 자한당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체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첫날부터 계속 이거 해체해라. 나경원 의원도 이건 법에 근거 없다, 불법이다, 뭐 그런 주장도 했고요. 국감장에서. 근데 그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것 자체가 그 대목에서 난 기가 막힌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승엽 의원이 3선이세요. 예. 네. 근데- 정읍인가요? 어디죠? 네, 정읍. 예. 나경원 의원이 예, 4선이잖아요. 예, 네. 예, 예. 근데 뭐 혹자 얘기로는 3.5선이라고도 예, 얘기하는데 그 3.5선 재보선으로 맞죠. 한번 됐으니까요, 동작 동작에서. 그만 그게 네.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승엽 의원이 계속 네. 이것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법 어떻게 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 위원장님 3선이시죠?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이니까. 아니, 야, 나는 정말 3선이시죠? 뭐 짜장면도 아니고 뭐 3선 하시는 삼선을. 동안 경험 없으셨어요? 이런 적 있었나요?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 내 속으로 혼자 그 생각을 했어. 상상만 좀 심하네. 해도 욕이 나오네요. 예. 그 말이 참 심하네. 심한 네. 거죠. 욕은 하고 저 빼겠습니다. 편집에서는. 3선이시죠? 딱그 톤이었어요. 청취자분들 다 같이 그럴 때는 욕하시죠.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러세요. 닥치세요? 아니, 몇 살이죠? 저 어떻게 됩니까? 초선입니다. 3.5선이시죠?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해본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초장에 작년에 그 조인선 그 이제 청문회 할 때 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예. 국감 할 때였나? 그때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신나게 우리끼리 국감을 해서 거기서 그 최순실 게이트를 작년에.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그때 바로 이제 그 사퇴하세요 닥치세요가 나왔던 때예요. 아. 그때 이후로 이제 제 상대였던 그 의원님은 저하고 눈을 맞추질 않아요. 인사를 하다가도 제 옆자리까지 왔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저는 기세에 눌리는구나. 뭐 제가 그 사람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눌리는 거죠. 그런데 아, 네.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은 또 그러셨잖아요. 그 적폐청산 이 수사팀을 증원하겠다고. 네. 자연스럽게 아. 저희 국감 좀. 관련해가지고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좀 한번 자연스럽게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예, 뭐, 교문위에서 좀 넘어가서, 좀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적폐청산, 뭐 MB정부 수사, 이런 것도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MB에 대해서 범죄 사실 확인되면 뭐 수사 가능하다. 뭐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유도한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는 훌륭한 거죠. 노회찬 의원이 질의했죠. 그 노회찬 의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질문, 저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 예, 정답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혐의 사항이 못합니다. 나도 그건 말이 수사 안 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게 있잖아. 붕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포털 기사에도 많이 오르고 네. 또 오늘도 저희도 한번 또 언급을 저런 하고요. 질문은 잘하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 현문현답, 현문연답, 현문정답. 현문정답. 예, 현문정답. 뭐 사자성어. 현답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죠. 그냥 아, 상위 네 원칙을 자짜리를 나타내는 만드시는 무슨 예. 뭐 본능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까 자불안석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오리분 지금 지금 걱정입니다. 큽니다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본능 아, 질주입니까? 예. 질주입니다. 예. 네. 분노의 질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큰 이슈였죠. 자유한국당이 뭐 일종의 반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바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정치적인 물론 뭐 포석이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 한번 해주시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공세지만 어쨌든 고발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고발한 부분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도 누군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한 거죠. 네. 그것도 MB 수사를 혐의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원론적인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남 배우님 네. 강원랜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강원랜드 관련해서도 이번에